토트넘이 이제 손흥민 없이, 그리고 사실은 비수마와 사르도 네이션스컵으로 차출되다 보니까 손흥민, 비수마, 사르 없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가장 큰 공백은 요 손흥민 선수 자리겠죠.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우리가 뭐 벌리전도 봤지만 공백이 상당합니다. 왜냐면 이 손흥민 선수 위치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애초에 부족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히샬리송이 사실은 왼쪽으로 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최전방 공격수가 있어야 되는데 최전방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선수가 히샬리송 빼면 딱히 없죠. 그리고 히샬리송이 그러면 중앙 지역에서 뛴다 하면 왼쪽 측면 공격수가 있어야 되는데 페리시치 부상이고요. 솔로몬이 뭐 복귀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솔로몬이 당장 주전으로 뛰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브라이언 힐이 나오면, 이 브라이언 힐은 그래도 경기에 뛸 수 있는 상태긴 한데,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에는 뭐 라리가에서 뛸 때도 오른쪽 왼쪽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멀티 자원이에요. 그런데 브라이언 힐이 체격 조건이라던가 힘에서 좀 많은 문제를 발생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돌파를 할 때 이 브라이언 힐이 앞쪽에서 싸워주는 플레이가 좀 안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이 왼쪽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힘있게 밀고 들어가니까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합 상황을 붙여주는 게 왼쪽에서 안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른쪽에 쿨루셉스키가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지역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약간 볼을 끌 때가 많죠. 끌면 상대 수비가 한쪽에 자연스럽게 쏠리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반대편으로 전환을 해주면, 뭐 쿨루셉스키가 아니더라도 뭐 올라오는 포로라던가 아니면 뭐 로셀소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반대편으로 전환을 해주면 이 넓은 공간에서 상대 측면 수비수와 1대1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뉴캐슬전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쿨루셉스키와 뭐 포로와 이런 선수들이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다가 반대편으로 연결됐을 때 손흥민과 트리피어의 1대1, 그리고 손흥민과 트리피어의 1대1에서 손흥민 선수가 밀고 들어갈 때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나 드리블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했지만, 밀고 들어갈 때 트리피어와 손흥민의 이 힘싸움에서 트리피어가 완전히 지니까 손흥민 선수가 편안하게 밀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브라이언 힐은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힐이 기본적으로 이 밀고 들어가는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왼쪽 라인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손흥민보다 어찌 보면 스피드가 빠른 선수죠. 브레넌 존슨을 왼쪽에 두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브레넌 존슨을 왼쪽에 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가져가는 공격 전형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거냐면 토트넘은 좌우 측면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오죠. 안쪽으로 들어오면 상대 수비가 중앙에 더욱더 밀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는 팀이 다음 주에 맨유와의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맨유가 아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본인들의 지금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테나흐 감독이 역습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전도 어쨌든 리버풀의 공격을 어찌어찌 막아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승점을 가져왔잖아요. 토트넘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우독이나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상대 수비가 더 밀집합니다. 더 밀집했을 때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좌우 측면을 넓게 써야죠. 그리고 이때 왼쪽에 브레넌 존슨을 뒀다. 그럼 브레넌 존슨한테 패스가 갔을 때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이 넓은 공간을 뭐 스피드로 밀고 들어가서 득점을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측면 지역 자체가 넓게 이제 퍼져 있을 때 측면 지역에서 득점이 만들어지긴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수비를 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끌어내고 우도기가 요 사이로 침투하죠. 혹은 뭐 요즘에 메디슨 대신 나오는 로셀소가 침투를 해 들어가겠죠. 근데 이 들어갈 때 패스가 돼야 되죠. 패스가 돼야 되는데 브레넌 존슨이 이러한 측면에서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브레넌 존슨은 이제 아무래도 스피드라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패스나 뭐 연계 플레이 아니면 세밀한 이 좁은 공간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부족한 선수라서 볼을 받았을 때 수비가 끌려나가는 순간 들어가는 타이밍에 패스를 주는 것이 약간 약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패스를 주는 장면도 나오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만큼의 그런 플레이는 당연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브레넌 존슨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올라올 때도 이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나오면 손흥민의 원터치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배치될 때는 경기장을 계속 넓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 계속 손흥민 선수가 터치라인을 따라 움직이면서 경기장을 넓게 지켜보다가 상대가 전방 압박을 들어왔을 때 토트넘이 패스를 줄 곳이 없으면 그냥 손흥민한테 측면으로 줘요. 그러면 이때
손흥민에게 수비가 붙는 순간 뛰어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가 보고 있다가 원터치로 내주면서 탈압박이 되죠. 근데 이런 거를 브레넌 존슨이 나온다면 대부분의 장면에서 브레넌 존슨이 볼을 받을 때 상대가 거칠게 붙을 때 볼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도 손흥민의 공백을 아마 많이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쿨루셉스키를 왼쪽에 두는 겁니다. 아무래도 브레넌 존슨도 왼쪽보다는 오른쪽 공격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브레넌 존슨이 최근에 잘하는 게 본인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니까 그냥 직선적으로 달립니다. 달리고 브레넌 존슨한테 패스를 주면 상대 수비수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이겨서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는 히샬리송의 컷백, 여기서 득점이 나오죠. 심지어 브레넌 존슨 여기서 크로스도 잘 못해요. 이 선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컷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와 컷백,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른발로 바로 컷백을 줄 수 있는 오른쪽 측면이 이 선수도 더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나왔다가 중앙으로 옮겨가면 쿨루셉스키가 그냥 왼쪽에 배치가 될 때가 많았죠.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이 배치가 되고요. 왜 그랬냐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이 왼쪽 라인에서의 볼 소유 능력 혹은 패스를 전개하는 능력은 쿨루셉스키가 브레넌 존슨과 브라이언 힐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왼쪽에 쿨루셉스키를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은 다음에 수비가 끌려 나올 때 그래도 이제 오른발보다는 패스를 찔러주기가 조금 더 불편하긴 하지만 뛰어들어가는 뭐 로셀소, 우도기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건네주면서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종종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3톱을 구성할 때는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여기서 그나마 쿨루셉스키가 왼쪽에 배치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라면 사실은 로셀소를 왼쪽에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셀소가 원래 그 비아레알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 차출됐을 때는 측면 공격수로도 많이 뛰어요. 그리고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이 선수가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뛰면서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로셀소가 볼을 다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아까 보여줬던 측면 지역에서 볼을 받아서 안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공급을 하는 이러한 플레이를 그래도 브레넌 존슨이나 브라이언보다는 잘할 거거든요.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왼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오른쪽 지역에서 조금 더 편한 선수다 보니까 왼쪽 지역에서 쿨루셉스키가 불편하다면 로셀소를 배치해서 로셀소가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로셀소가 여기서 직선적인 돌파 능력은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로셀소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우도기가 평소처럼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버래핑을 통해서 이 측면 지역을 공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도기가 지금은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쪽으로 들어와 주고 있지만 우도기가 애초에 되게 다재다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우디네세에서는 우디네세가 지지난 시즌에 세리아 내에서도 공격력이 좋은 팀이었거든요. 그때 3백을 쓰면서 우도기가 왼쪽 윙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도기가 왼쪽에서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플레이가 많았었고 이게 정말 큰 파괴력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로셀소가 왼쪽에 배치되면 안쪽으로 약간 로셀소가 들어오고 우도기가 안쪽이 아니라 오버래핑을 하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가면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여러 방면을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왼쪽에 클루셉스키도 왼쪽은 아니고 브레넌 존슨도 왼쪽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원에 비수마와 사르가 없으니까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스킵 딱 3명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로셀소까지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중원 라인의 선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냥 아예 앞쪽에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처럼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 투톱을 두고 오른쪽에는 브레넌 존슨, 왼쪽에서 뛸 수 있는 브라이언 힐 아니면 이제 뭐 로셀소를 측면으로 빼서 중앙에는 뭐 벤탄쿠르와 스킵, 왼쪽에 로셀소 그리고 로셀소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역할을 맡겠죠. 이렇게 되면 로셀소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미드필더가 3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도기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이 측면을 활용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로 로셀소의 움직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벌리 이전 한 경기만 치렀기 때문에 여기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떠한 형태로 손흥민의 공백을 메울 수가 있다 라고 명확하게 단언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러 가지 전술적인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토트넘이 새로운 영입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센터백 라인의 영입이 1순위고 그 다음이 공격진이기 때문에 센터백 라인을 영입하기 전까지는 손흥민을 뭐 대체할 수 있는 선수, 뭐 손흥민의 대신 이제 왼쪽에 나올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를 영입하기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다음 주에 있는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이 왼쪽 라인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 해답을 찾아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